자, 오늘은 140쪽 위법성 조각 사유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피해자의 승낙.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였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그리고 이제 피해자 승낙에 의한 행위. 정당행위가 뭐라고 그랬나? 핵심은 생각나야지. 핵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사회상규. 사회상규라는 게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행위. 법령, 업무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위법성 조각사유의 핵심 키워드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정당방위는 불러봐.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위의사,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그래서 부정대 정해관계고, 그래서 이 부정한 법익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해서 보호되는 법익이 이 부정한 법익보다 더 경미한 법익이라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긴급피난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부당한 침해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난, 그 대신 위난의 원인이 적법이건 민요네또 사건처럼, 위법이건 골목길 사건처럼 그건 상관없습니다. 피난 의사를 가지고 한 상당한 행위 벌하지 않습니다. 정대 정해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되는 법익이 우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같아도 한다는 게 바로 민요네또 사건. 자구행위도 자기 요거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의 법익만 됩니다. 타인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요거 과거에 이미 부당하게 침해된 자신의 청구권을 자구 의사를 가지고 한 상당한 행위 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부정대 정해 관계지만 과거의 침해라는 점에서 정당방위보다는 상당성이 엄격하기 때문에 정당방위에서는 필요 없었던 거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 보충성이 원칙이 여긴 보충성이 필요로 하고, 긴급피난은 보충성뿐만 아니라 균형성, 보충성과 균형성 둘 다를 요구해서, 그래서 상당성을 갖추기 가장 까다로운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파열한 것은, 이것도 시험에 나왔다고. 자, 오늘 보게 될 피해자 승낙에 의한 행위. 그 법익을 침해받는 피해자가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걸 용납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는데 피해자가 괜찮다는데 그래서 바로 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서 했으니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다만 이 양해와 승낙이 있는데, 양해는 소위 사전 승낙을 말하는 거고, 양해와 승낙 둘 다 사전에 승낙을 받는 거 맞지만, 이 양해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사라지는 거고, 승낙은 구속요건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없어지는 걸, 이걸 승낙이라고 해요. 따라서 소위 절도죄와 강간죄 같은 범죄에 있어서 사전에 승낙이 있으면 양해가 될 것이에요, 승낙이 될 것이에요?
이건 양해가 되는 겁니다. 왜? 강간이라는 건 강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서 했다면 강제로 한 게 아니고 강제로 하지 않았다면 강간이 아니지. 이런 걸 화간이라고 그래요. 화간. 둘이 좋아서 하는 걸 화간이라고 그래요. 절도도 마찬가지야. 소위 뭐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훔쳐가는 것이 절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다면 이건 주는 걸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도의 구성요건에조차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경미한 상해나 폭행 같은 것들은 뭐 이건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상대방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뭐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따라서 학생 하나가 제가 요즘 맨날 지각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선생님이 해초리로 저 종아리를 좀 때려 주십시오. 몇 대 때려 줄까? 5대만 때려 주십시오. 정신 좀 차리게. 알았어. 뭐 학생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뭐 5대 인정사정 없이 때렸더니 나를 폭행죄, 상해죄로 고소를 한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가 때려달라고 해놓고 단 아무리 피해자 승낙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뭐를 벗어나면 안 된다.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 요즘에 그 저 동반 자살하느라고 저 여럿이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번개탄 들고 펜션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펜션 주인은 웬 봉변. 특히 저 가평 이쪽에 이제 강원도에 펜션이 많고 주로 거기서 많이 죽으니까 경치가 좋아가지고 펜션 주인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래. 죽은 사람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뭐 뒤지려면 딴 데 가서 뒤지든가. 자기 집 펜션에 와가지고 뒤져버리니 짜증나지. 사람이 죽어 나간 방에서 누가 가서 자겠느냐고. 그런 인간 하나가 또 펜션 가서 죽으면 또 저 펜션 주인한테 민폐가 되니까 여러분을 찾아와서 자기를 좀 죽여달라는 거야. 목을 졸라서. 이거 뭐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피해자 승낙이니까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자, 위법성 조각돼야 안 돼. 아무리 사람이 죽여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돼. 무슨 죄가 되는 거야? 이때 바로 강론에서 배우는 뭐 촉탁살인죄가 되는 거야. 촉탁승낙살인죄로 가볍게 처벌되긴 하지만 살인죄보다는 가볍지. 피해자 승낙이 있으니까. 그러나 무죄가 되는 건 아니야.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피해자 승낙도 위법성이 조각되긴 하지만 뭐를 벗어나면 상식을 벗어나고 도를 지나치면 위법성 조각 안 돼요. 이건 판례는 안 나왔지만 뉴스에 나온 실화예요. 동대문에서 이제 슈퍼를 운영하던 자가 요즘 슈퍼가 이제 거의 다 사양길이거든. 그래서 대형마트와 모로 편의점으로 이제 편제되면서 슈퍼는 한물 갔거든. 그게 벌써 오래전부터 조짐이 시작됐어요. 마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슈퍼는 서서히 맛이 가기 시작했지. 그러다 보니 서민들이 살 길이 팍팍한 거야. 사실 나 젊었을 때만 해도 이것저것 할 거 없으면 뭐 조그만 슈퍼라도 하면 먹고 살았어. 이만큼 먹고 살았어요. 슈퍼라도 하면. 요즘에 뭐 슈퍼에다가 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다 편의점 마트로 가기 때문에. 슈퍼를 운영하는 놈이 계속 그렇게 어려우니까 보험에 가입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것도 5군데. 지금 이제 여러 군데 가입하면 하나만 해줘요. 하도 이런 일이 많아서. 그때는 안 그랬어. 그래서 상해보험 5군데 2억짜리 5군데 가입해 놓고 지 친구놈한테 다리 발목을 절단해 달라고 한 거야. 그것도 하나만 절단하면 장애가 뭐 한 7, 8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두 발목을 다 절단해야 100% 나오고 2억 상해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5군데에서 10억. 그래가지고 친구놈이 부탁을 하니까 더군다나 몇 입이겠어? 내가 1억 10억 타면 너도 1억 정도 줄게. 그래가지고 부탁을 받고 발목을 잘랐다가 이제 탈로가 나지. 자, 그 친구놈 보험금 타먹겠다고 발목 잘라달라고 하는 친구 발목을 잘라준 놈. 자, 요거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 조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식하게 남의 발목을 자른 놈이 어디서 아무리 승낙이 있다고 하지만 요거 중상해야. 중상해만 됩니까? 그 인간이 뭐 하려고? 보험 사기를 저지르려고 했으니까 이제 사기죄 방조인데 요건 주의해야 될 게 사기죄 방조범이 되려면 이제 오늘 오후 늦게 다음 주쯤에 배우겠네. 사기죄 방조범이 성립되려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해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갖춰야 돼.
근데 이놈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탈로가 나는 바람에 사기죄는 이제 예비에 그쳤고 사기죄는 예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놈도 그 부분이 무죄였지. 만일 이 자식이 보험금까지 청구했다면 얘도 사기 미수고 요놈은 뭐 중상해죄다 사기 미수죄까지 다 성립되는 거야. 바로 그때 친구의 발목을 절단해 준 거, 동의를 받고 절단해 준 거, 아무리 피해자 승낙이 있다지만 뭐 사회상규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따라서 네 번째 줄,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에 의하면 양해는 동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조차 없는 거고, 강간죄, 체포감금, 주거침입, 비밀침해, 절도 같은 거고, 승낙은 피해자 동의가 구속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입니다. 상해죄, 폭행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바로 아래 판례가 유명한 뭐 밍크 45마리 사건입니다. 자, 요것도 또 웃기는 게 이 A가 B한테 밍크 농장을 매각을 했어요. B가 A로부터 이제 밍크 한 200마리를 넘겨받아 가지고 밍크 농장을 이제 매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이란 놈이 찾아와 가지고 아니 이거 A 농장 아닙니까? B가 아니 내가 몇 달 전에 사들였다. 아 그래요? 아 근데 밍크 45마리 얘기 안 해요? 45마리가 뭐요? 그거 내 거예요. 내가 A한테 맡겨놨는데 A 자식이 내 거란 얘기도 안 하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하던데. 이 나쁜 자식이네. 일단 45마리 내놓으시고 내 거니까 내 45마리 내 얘기하면서 A한테 값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B가 갑한테 45마리를 주고 A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 자식아 45마리는 값고래매 왜 너 그것까지 나한테 팔아먹었어? A가 뭐라 그래? 이 자식이 자다가면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뭘 45마리가 뭐? 어떤 놈이 와가지고 니한테 45마리 맡겨놨다고 하던데 그래서 달라고 해서 줬어. 이 멍청한 자식 같으니. 그럼 그 뭐야? 옛날에 우리 농장에서 하루 종 며칠 일하다 간 놈인가? 그거 나를 어떻게 알아? 45마리는커녕 4마리도 맡긴 적 없어. 다 내 거야. 맞아. 네가 속은 거야 이 멍청한 놈아. 자, 이때 바로 이 갑은 B한테 혹시 절도죄 되냐 안 되냐 하는 거야. 절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몰래 가져간 것도 아니고 B를 속여가지고 B가 45마리를 주는 걸 받아가서 이건 절도는 안 되는 거야. 소위 절도죄는 양해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지. 간 무슨 죄야? 사기야. 사기. B를 기망해서 45마리 재물을 뭐 점유를 이전받아 갔으니까 이거 사기죄가 될 수는 있어도 뭐 절도죄는 양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명한 이 밍크 5마리 사건이에요. 두 번째 판례도 약간 재밌는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가는 것을 목격하고, 이것도 이제 A와 B녀가 동거 중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그 전날 밤 뜨거운 밤을 보낸 것 같아. 그리고 주로 이 A가 논팽이고 직업이 없는 논팽이고, B녀가 이제 돈 좀 있는 여자지. 뜨거운 밤을 보내서 이 B녀의 지갑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A가 B녀의 눈치를 보면서 돈 6만 원을 꺼내는 거지. 이때 B녀가 뭐 A가 자기 지갑에서 돈 6만 원을 꺼낸 걸 보고도 만류를 한다든가 뭐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젯밤에 수고했으니 뭐 꺼내가도 좋다는 암묵적인 승낙 아니냐고.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묵시적 승낙이야. 자, 만일 A가 꺼내가는 것을 B녀가 원치 않았다면 B녀가 어떻게 했을까? 야, 이 자식아, 너 왜 남의 지갑에 손대? 비계를 던지던가 뭘 던져가지고 지갑에서 손을 떼게 할 텐데, 보고도 가만히 있다라는 건 꺼내가는 것을 암묵적으로 승낙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묵시적 승낙이야. 승낙은 명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 승낙이야. 나중에 이제 뭐 B녀가 A를 뒤늦게 절도로 고소를 하는데 이제 둘 사이에 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삐뚤어졌으니까 그렇지. 둘이 계속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면 이런 일 없지. 대부분 이제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고 난 뒤에는 뭐 여자가 남자를 강간죄로 막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강제로 당했다고. 사실 그런 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 따라서 이때 마찬가지로 B녀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는 것을 B녀가 보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면 꺼내가는 것을 암묵적으로 승낙을 한 것이고, 이거 뭐 바로 양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법성 조각의 근거. 그럼 피해자 승낙이 있으면 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걸까? 첫 번째 줄 끝부분 사회적 상당성설, 이 책에서는 법률 정책설이 다수설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승낙을 받고 했다면 상식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봐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 이 피해자 승낙의 성립 요건. 자, 조금 아까 봤듯이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모든 승낙이 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 아니에요. 발목을 잘라달라든가 죽여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1. 법익 주체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다만 이 법익의 주체가 승낙을 하되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나 심신 장애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승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본인이 승낙을 해야 되고, 둘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피해자 승낙이라지만 처분이 가능한 개인적 법익에 제한됩니다. 따라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승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가 뭔데 국가적 법익을 날려 승낙으로. 개인이, 국가적 법익은 국가만이 승낙을 할 수 있는 거지 개인이 무슨 국가적 법익을 승낙을 해서 날려. 따라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승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살기예요.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거든. 다음 중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없는 경우를 골라라. 이때 바로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는 단 하나도 없어. 전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라고 또 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 아니야. 생명신체 같은 건 안 돼요. 처분이 가능한 개인적 법익, 이것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간혹 죄질이 조금 가벼운 거로 바뀌는 수는 있어. 우리 앞에서 추상적 위헌범에서 봤듯이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등에 있어서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무거운 범죄인데, 타인이 승낙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죄질이 좀 가벼운 범죄로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개인적 법익이라도 처분이 가능한 법익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판례, 아무리 피해자 승낙이라지만 두 번째 줄 끝부분,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상규. 유효한 승낙, 이때 승낙을 할 때는 승낙을 유효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승낙을 하는 자가 승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완전 미친 사람이 이 추운 날 역 앞에서 서성거리니까 아이고 미쳐가지고 참 왜 인생 그렇게 사냐? 나 같으면 진작에 죽었겠다. 그 미친 사람이 그래요? 죽여주세요. 그래? 피해자 승낙. 그래가지고 죽인다고 위법성이 조각되겠어요? 그때 그 미친 사람의 승낙은 승낙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승낙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승낙이 아니거든. 따라서 두 번째 줄 중간 사기, 강박, 착오, 농담 같은 것들은 승낙이 될 수가 없고, 이 승낙은 원칙적으로 행위 전 또는 아무리 늦어도 행위 시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사후 승낙은 효력이 없어요. 사후 승낙은 경우에 따라 재판을 받을 때 정상 참작,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범죄 성립과는 털끝만큼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승낙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의사 방향설, 의사 표시설들이 있지만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명시적 승낙은 물론 묵시적 승낙도 유효하고
바로 묵시적 승낙이 조금 아까 봤던 뭐 앞 페이지에서 봤던 요 동거녀 지갑 사건, 동거녀 지갑 사건이 바로 그 묵시적 승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편 4.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고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인간이 지갑을 뒤질 때는 맨 처음에는 순간 어젯밤에 수고했으니까 그냥 봐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꺼내는 액수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한 5, 6만 원 꺼낼 줄 알았더니 이 자식이 20만 원, 30만 원 꺼내 이 자식이 어디 5, 6만 원이나 꺼내가지고 2, 30만 원을 꺼내가 하고 승낙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손 띄라고. 철회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밑에 판례. 소위 승낙의 철회에 대한 문제인데 두 번째 줄 끝부분. 갑의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당시 갑의 엄마 을에게서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우리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미지급하고 민기적거렸던 거죠. 그랬더니 이 을이 잔금을 안 주니까 잔금을 안 주고 인테리어 공사만 하니까 잔금 날짜가 벌써 10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잔금을 안 주고 인테리어 공사만 하니까 짜증을 냈겠죠. 을이 와가지고 당신 잔금을 안 주고 왜 인테리어 공사만 하느냐. 잔금 완납될 때까지 당장 인테리어 공사는 스톱하라 라고 이제 네 번째 줄 공사를 중단하고 나가 퇴거할 것을 명했더니 인간이 도끼를 집어던져 상가 유리창을 깨버립니다. 자, 그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까 잔금 지급 전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허락했으니까 유리를 깨고 새 유리를 끼우든 말든 상관없었지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퇴고를 요구한 뒤 도끼를 던진 건 손괴 부분에 대한 승낙이 철회된 겁니다. 그 뒤에 유리를 깼다면 이건 이거 손괴죄 인정돼요. 이거 손괴죄 인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판례 정리. 유효한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첫 번째 판례가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계주. 이 계주 갑이 계를 운영하는데 이 을, 병, 정한테 빚이 좀 많아. 그래가지고 계원들이 불안한 거야. 왜? 워낙 빚이 많으니까 을병정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갑의 통장이나 이런 걸 압류를 해버리면 계금이 여기 묶인다고. 그래서 A가 갑한테 소위 디스를 한 거지. 당신 지금 을병정이 심상치 않다. 조만간에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 태세고 당신의 모든 재산 압류가 될 것이다. 그러다가 계금까지 압류가 되면 계원들만 쌍코피 터지니까 너 계원들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으면 계주 업무를 나한테 넘겨. 그러면 최소한도 압류가 당해가지고 계원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계주갑이 일리가 있거든. 지도 알고 있고 또 독촉을 당하고 얘들이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 좋아. 그렇다면 내가 계원들한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되지. 내 돈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압류하면 갑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이니까 일단 압류가 되거든. 민폐 끼치지 말고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계주 업무를 넘겼다면, 그래서 A가 갑의 계주 업무를 대행을 했다면 이건 갑의 승낙을 받고 한 거잖아. 만일 갑의 허락도 없이 갑 계주를 배제하고 지가 계주 짓을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겠지. 그러나 계주갑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업무방해죄 안 됩니다. 한편 2번도 마찬가지야. 문서 위조라는 건 타인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서 위조인데 타인이 그 명의를 듣고 온 것이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이건 위조가 아니지. 허락을 받고 쓴 거니까. 예를 들면 내 학생한테 통장을 주면서 은행 가서 한 100만 원만 찾아와라. 내 위임을 받고 내 도장과 비번 그리고 통장을 들고 가서 학생이 내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작성했다면,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짓을 했다면 사문서 위조지만 내 부탁을 받고 그랬다면 이건 사문서 위조가 아니죠. 그러나 이 유효한 승낙이 부정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었던 경우
첫 번째 판례는 이미 인과관계에서 한번 본 적 있죠? 이 멍청한 소위 의사인데 요게 의사 중에서 왜 저 있죠? 그 인턴 레지던트처럼 초보 의사가 여자의 그 병명을 두 번째 줄 중간 자궁근종으로 오진을 합니다. 자궁근종이란 암이야. 그리고 자궁암이라고 하면서 여자한테 뭐라고? 자궁암은 그 암 부위만 잘라냈다간 잘못하면 전이가 돼가지고 사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자궁 전체를 그냥 잘라낸 게 아주 제일 간편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했더니 뭐 여러분이 여자라면 그 수술 동의서에 동의해야 하네? 동의해야 하네? 해야지. 자궁 적출, 자궁을 잘라내자는 말에 동의한다고. 왜? 아니면 죽으니까. 그래서 동의를 하고 자궁을 적출해 놨더니 뭐 자궁암이 아니라 자궁 외 임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궁의 임신에 벽에 뭐 자궁의 임신으로 뭐 요 조그맣게 뭐 매달려 있으니까 그걸 뭘로? 암으로 오진을 한 거야. 아이고 한심한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내공이 떨어지는 의사가 내공이 떨어지면 전문가한테 좀 보여주는 거 하지. 암 덩어리인지 그게 자궁 외 임신인지도 구별 못하는 의사가 그게 의사야? 이때 다섯 번째 줄 뚜껑 글씨 그 승낙은 정상적인 승낙이다 아니다. 만일 그 여자가 그 부녀가 그 자궁암이 아니라 자궁 외 임신이었다면 뭐 자궁 적출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리가 없지. 누가 자궁이란 남자로 말하면 뭐 고추 음경과 다를 바 없는 건데 여성의 상징 아닙니까? 여기서 함정이 바로 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부녀자가 이미 나팔관 이상으로 임신은 안 되는 여자였어. 아니 임신 안 된다고 잘라내나? 그럼 이 생식기 작동 안 하면 잘라버려야 되나? 당연하잖아요. 왜 잘라 그걸? 임신이 안 된다고 자릅니까? 쉬운 말로 멍청한 의사가 자궁암이라고 오진을 하고 수술 동의서에 승낙을 받았다면 이건 뭐 정상적인 승낙 아닙니다. 무슨 죄야 그럼? 여긴 죄명을 죄 빼놨어. 끝에다가 뭐 업무상 과실치상죄. 시험에 나온 거야 이것도. 업무상 과실치상죄야. 멍청한 의사가. 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인간들. 아마추어들. 허접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 아마추어면 아마추어답게 행동을 해야지 프로처럼 행동하다 이런 짓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저 차고 치러 가면 열받아. 차고 치러 가면. 진짜 열받은 게 옛날 차 뉴그랜저 에어컨이 망가졌는데 달리면 시원한데 막히는 길에서 그냥 찜통이야. 달리면 시원해. 에어컨이 잘 나와. 그걸 갖다가 세네 번은 고쳤어. 세네 번은. 뭐가 콤프가 이상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콤프만 바꾸면 된다는 거야. 개코나 무슨 콤프 바꿔도 안 되는 거야. 또 한 번 어디 갔더니 에어컨이 이상이네요. 그러더라고. 예, 그 옛날부터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소리를 또 하는 거야. 콤프가 알면 된다는 거야. 아씨, 콤프가 알았다고요. 여태까지 콤프가 알았는데도 안 되는데 자기가 기사에 목숨을 걸고 콤프가 알면 된다는 거야. 책임집니까? 진대 30만 원. 좋아, 갈아봐. 개코나 무슨 또 갈았는데 안 되지, 안 돼. 또 한 번 갔는데 뭐 또 콤프 갈자는 거야. 에이, 놔둬, 건들지 마. 짜증나. 그래가지고 날린 것만 150 날렸는데 30만 원씩 5번. 어떤 놈은 가면 뭐 조금 아까 그 놈은 진짜 형편없는 놈이지만 대부분 그런 말을 해요. 요거 한번 갈아보죠. 그건 뭐야? 자신감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이 멍청한 놈은 그래도 자기야 기사 목숨을 걸고 건다고 하지만 이거 갈아보죠? 갈아봐서 안 되면 어떻단 얘기야? 할 수 없고. 아니 그게 무슨 정비사야. 놔두세요. 놔둬. 자신 없으면 놔둬. 아니 놔두해. 새 부품 갖다 끼워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아마추어 같은 것들 어디. 아이고 나중에 여러분 차 끌고 다니면 많아. 정비 카센터 가면 허접한 놈들 많습니다. 개뿔도 나보다도 몰라. 나보다도 딱 보면 나도 웬만하면 알아. 이제 30년을 차 끌고 다니다 보니까 바로 이 아마추어 같은 의사가 자궁암인지 자궁 외 임신인지도 모르고 자궁암이라고 알려주고 수술 동의를 받았다면 그건 정상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유명한 안양 애양공원 공중화장실 침입 강간 사건입니다. 두 부부가 애양공원에 놀러 갔다가 이제 공원에 놀러 갔다니 유원지니까 술도 먹고 뭐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알다시피 보통 유원지 화장실은 하나로 돼 있으면서 반을 남자 반을 여자 이렇게 쓰잖아. 부인이 여자 화장실에 갔는데 여자 화장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자기 부인 목소리. 그래서 황급히 이를 보고 와서 문을 열어봤더니 갑이란 놈이 자기 부인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부인을 성폭행을 하는 현장을, 또 공원 화장실은 위에가 좀 비었잖아. 올라가면 보인다고. 어이가 없는 일이. 그래서 A가 뛰어들어가서 갑을 체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갑이 B녀 화장실에 이제 남자인데 노크를 했는데 갑 말에 의하면 술이 취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술이 취해서 잘 모르고 화장실을 노크를 했는데 여자가 문을 열었다. 여자가 용변을 보면서 문을 여니까 뭐 들어오라는 사인으로 보였다. 자기는 들어오라고 그런 줄 알았다. 그리고선 들어가서 뭐 B녀가 비명을 지르고 하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발을 밟아가지고 상처까지 입혀요. 상처까지. 자, 이건 이 인간이 벌써 말이 거짓말이 뭐야? 들어오라는 사인인 줄 알았다. 그럼 뭐 여자가 들어오려고 할 때 나가라고 했을 거 아니냐고. 근데도 기어 들어갔다는 건 이건 뭐 벌써 거짓말이지. 설사 문을 열 때는 들어오라는 사인이었다 할지라도 뭐 들어오는 도중에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로 나가세요 하면 뭐 나가야지. 그래서 이 인간이 항소 상고까지 왔는데 왜 상고까지 왔느냐면 딱 보면 뭐 좀 대수롭지 않은 범죄 같아.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실경이하다 발 좀 밟은 거. 너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바로 뭐 화장실 같은 주거에 침입해서 강간을 하면 이거 뭐 요게 소위 말하는 주거 침입 강간이고 특수 강간이에요. 무기는 없지만 뭐 굉장히 무거운 범죄고 발에 상처까지 입혔다면 뭐 주거 침입 강간 치상죄가 되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살인죄 법정형의 버금가. 사형이 없는 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야. 사형에 빠진 살인죄 법정형과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순간 한 방에 갑은 뭐가 되는 거야? 인생 쫑나는 거거든. 그래서 항소 상고를 해가지고 강간치상을 인정하지만 주거 침입은 아니다.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간 거다 하고 구차한 변명을 했지만 대법원이 뭐 안 받아줬습니다. 이거 주거 침입 강간죄 인정된다. 주거 침입 강간 인정되고 뭐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사실 이 여자가 왜 문을 열었냐면 방금 전 남자 화장실에 간 남편이 뭐 휴지나 뭐 이런 거 가지러 온 줄 알고 앉자마자 금방 노크를 하니까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자기야 하고 열었던 거거든 사실. 따라서 아무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이건 뭐 승낙이라 볼 수 없다. 외간 남자 들어오는 걸 누가 승낙을 했겠어. 당연하지.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그 다음 승낙에 의한 법익 침해가 있을 것. 주관적 위법성 조각 사유예요. 자, 우리 앞에서 봤듯이 정당방위의 방위의사, 피난의사, 자구의사 그리고 피해자 승낙도 상대방이 피해자 승낙을 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죠. 요걸 모아서 요걸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걸 이걸 뭐라고 불렀어?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 불렀죠. 이걸 주관적 정당화 요소. 즉, 이 주관적 요소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돼서 적법행위,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했고 요 반대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 반대 개념이 주관적 위법 요소, 주관적 위법 요소. 요 주관적 요소가 있어야만 뭐 위법해지는 거, 뭐
고의 과실 같은 것들이 이게 주관적 위법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돼서 적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법익 침해 행위, 과실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승낙에 의한 행위의 상당성, 그 행위가 적어도 사회상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회상규를 벗어나면 위법성 조각 안 돼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판례, 폭행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거. 그 대표적인 게 2번 판례입니다. 네 번째 줄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도 폭행이 장난권투를 하다가 피해자를 죽인 겁니다. 이것도 피해자 승낙 인정 안 돼. 자, 군대에서 고참이 쫄딱이한테 글러브를 주면서 권투하자고 합니다. 권투하자는 얘기야? 쳐 맞아보란 얘기야? 쳐 맞아보란 얘기거든. 이건 외형적으로는 권투, 장난 권투일 것 같지만 뭐 애 패 죽이는 거지. 그래 또 패다가 죽었어. 장파열로. 이 정도 됐으면 뭐 이건 피해자 승낙이라 할 수는 없는 거지. 역시 3번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해서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한테 상해를 가했다면 이건 피해자 승낙 안 됩니다. 뭘 생각하면 돼? 발목 절단 사건을 생각하면 뭐 딱 나오죠. 바로 그 사건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한편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처벌돼요. 바로 아래 1. 피해자 승낙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경우, 즉 피해자 승낙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어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그래서 13세 미만이면 약 5학년 정도 되죠. 5학년 정도 되는 아이한테 승낙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 할지라도 이건 뭐 강간으로 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의제강간이라고 하죠. 의제강간. 아무리 그 어린아이가 동의 승낙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정상적인 승낙이라 볼 수는 없고 강간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걸 의제강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구금자에 대한 간음죄, 옛날에 이것도 또 뭐 피구금 부녀 간음죄였는데 최근에 뭐 성폭행 대상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포함됨에 따라서 피구금 부녀 간음죄에서 피구금자 간음으로 바뀐 거예요. 남녀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3. 아동 혹사죄. 아동 혹사죄에서 이거 아동의 승낙이 있다 할지라도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그 다음 피해자 승낙이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죠. 일반 살인에 대해서 촉탁 승낙 살인, 부동의 낙태죄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면 동의 낙태죄로 가벼워지고, 아까 얘기했던 뭐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는 타인이 승낙을 하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일반 건조물 방화가 되는 겁니다. 역시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가 되는 것이고요. 피해자 승낙의 효과, 피해자가 승낙되면, 피해자 승낙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위 300원짜리 자판기에서 뭐 100원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200원째 문제가 생겨서 무죄인 겁니다. 단 피해자의 승낙은 있었는데 이를 승낙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행위를 한 경우, 이때는 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불능미수 규정을 준용을 하는데, 불능미수 규정을 준용을 하죠. 자, 예를 들면 A가 B를 폭행을 했어요. B가 저를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이건 이제 말로 따끔하게 혼내주라는 의미였는데 뭐 때려달라는 의미인 줄 알고 패버렸다면 이건 뭐 피해자 승낙이 없는데 있는 걸로 착각한 경우고, 이건 없는데 있는 걸로 착각한 경우고, 반대로 뭐 저를 따끔하게 혼내주십시오. 이게 뭐 그냥 때려달라는 의미인데 승낙인데 A는 그걸 뭐라고? 혼내주십시오. 그냥 말로만 혼내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로 혼내주다가 뭐 흥분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2대 때렸습니다. 자,
이 두어 대 때린 거 이미 뭐 피해자가 승낙을 했죠? 근데 승낙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한 거지. 이게 일종의 뭐 불능미수야. 이미 승낙을 해서 뭐 죄가 안 되는 걸 죄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이걸 불능미수 규정을 적용해서 불능미수는 곧 이어서 보게 되겠지만 임의적 감면을 하거든.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불능미수 규정을 준용을 하는데 요거 행위 반가치 때문일까? 결과 반가치 때문일까? 행위 반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 반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맨 앞에 생각을 해봐. 생각. 저게 아예 죄가 안 되면 이제 불능범인데 아예 죄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불능미수로 임의적 감면을 하지만 처벌하겠다는 거야. 그럼 행위 반가치 때문이야? 결과 반가치 때문이야? 결과 반가치 노노노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 틀린 걸 골라 그래서 그게 틀린 거야. 뭐 결과 반가치는 없어. 왜? 피해자가 이미 승낙을 했으니까. 그 대신 이 자식은 뭐야? 승낙이 있는데 뭐 없는 거라고 착각을 했으니까 승낙이 없는 걸 때린다고 생각하는 행위 반가치 때문에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거고, 결과 반가치라면 불능범이 되지. 결과 반가치라면 아예 피해자 승낙이 있었으니까 이거 행위 반가치는 남음으로 불능미수로 처벌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 반가치는 없지만 행위 반가치가 있으므로 불능미수로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피해자 승낙이 없는 데도 있다고 착각을 했다면 이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즉 위법성의 착오야. 승낙이 없어서 위법한 걸 승낙이 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착각한 게, 이게 우리 저 앞에서 봤던 뭐와 비슷해? 오상방위 오상피난과 비슷하죠. 정당방위 상황도 아닌데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착각을 한 거. 일종의 뭐 오상승낙 정도로 볼까? 그런 말은 없는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오상승낙. 그다음 추정적 승낙.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에 객관적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틀림없이 피해자가 당연히 승낙했을 거라고 기대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 뭐 불을 꺼주기 위해서 옆집에 들어갔다면 뭐 그 집에 불을 꺼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주거 침입죄에 뭐 피해자 승낙이 있다고 추정하는 거죠. 법적 성질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피해자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 승낙의 일종이다. 노노노노. 피해자 승낙과는 완전 별개의 해석상 인정되는 뭐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는 게 우리 다수설입니다. 요즘에서 소위 의무의 충돌과는 달라요. 의무의 충돌은 뭐라고 그랬어? 긴급 피난의 일종으로 봐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 승낙의 일종이 아니라 피해자 승낙과는 완전 별개의 그냥 해석상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는 게 이게 우리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피해자 승낙 가능성에 연결되면서 뭐 독자적 구조, 즉 피해자 승낙과는 전혀 별개의 독자적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하나, 해석상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봅니다. 피해자 승낙의 유형, 피해자 이익을 위한 경우, 뭐 이웃집 불이 나서 불을 꺼준다든가, 뭐 넘쳐 흐르는 수돗물을 잠근다든가, 또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한 경우도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이 거실에서 탁자 위에 주인 담배를 피우는 경우, 보통 주인이 탁자 위에 담배를 놔뒀다는 건 뭘 의미해요? 손님들 기다리기 무료하면 담배나 태고 계세요 라는 의미로 추정할 수 있죠. 추정적 승낙의 요건, 법익 취지에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어야 되고, 결정적으로 이 현실적 승낙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현실적 승낙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현실적 승낙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아까 봤던 뭐 이웃집 화재로 불을 꺼주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 그 이웃집 주민이 집에 있으면 뭐
승낙을 받고 가면 돼. 거기 근처에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라도 꺼드릴까요? 하고 승낙을 받고 들어가면 되지. 주인이 있는데 승낙도 없이 들어가. 따라서 현실적 승낙이 불가능할 때에만 추정적 승낙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승낙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A가 길을 가다가 B가 엎어진 자동차 안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요. 경유차는 좀 덜한데 휘발유차는 잘못하면 뭐 뒤집어지면 펑 하거든.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그 마티즈인가 스파크 끌고 가던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의식을 잃었는데 버스 기사가 가서 꺼내주더만. 꺼내주자마자 몇 초 후에 그냥 퍽 하고 폭발했어요. 그 버스 기사 아니었으면 그 사람 죽었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이때 바로 그 버스 기사의 행위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 10일 전쯤에 굉장히 용감한 시민. 나 같았으면 섣불리 못 갔을 겁니다. 왜? 휘발유 퍽하면 자기도 화상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이때 바로 B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B를 꺼내줘야 되는데 이때 바로 B의 승낙 없이 B를 꺼내줬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봐서 여러분이 B라면 승낙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아우 당연히 했지. 당연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승낙이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에 따른 심사. 가급적 피해자한테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가급적 양심에 따른 심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5. 추정적 승낙의 효과. 그래서 피해자 승낙과 마찬가지로 추정적 승낙도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는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문서 위조죄에서 피해자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듯이 사실은 문서 위조죄에선 피해자 승낙이 있으면 구성 요건이 조각되죠. 사전에 승낙을 받았으니까. 이때 바로 승낙은 세 번째 줄 중간 줄침 부분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 작성을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 갖고는 안 돼. 객관적으로 봐서 당연히 승낙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야지 아마도 승낙을 하지 않았을까? 요거 안 돼. 요거. 이 정도면 거의 승낙했을 게 틀림없다까지 가야지 승낙했지 않았을까?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판례 중에 저 뒤에 판례 나오는데 그 회사 주주들이 대표이사한테 도장을 다 맡겼어. 자, 이건 추정적 승낙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도장을 맡긴다는 건 회사에서 내 도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도장 쓰라는 추정적 승낙 아닙니까?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따라서 판례 정리.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 경우 종친의 결의서에 피위조 명의자 중 피고인의 형제 2명이 승낙을 했다면 피고인의 그 아들이나 형제들도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죠. 왜? 아버지 형제들이 승낙을 했다면 자식들이나 자식들의 형제들도 다 승낙했을 거라고 인정될 수 있죠. 2번 여기 나오죠. 주주들이 인장을 대표이사한테 보관을 시켰다는 건 추정적 승낙 인정되고 추정적 승낙이 부정된 경우 노조 간부들이 무단으로 점거해서 회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할 때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중인 사무실에 출입한 경우. 자, 원래 해고 근로자들은 회사를 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회사 인사과에 가서 나를 해고한 이유가 뭐냐라는 따질 수도 있고 무효 소송을 걸기 위해서 자료도 필요하고 회사 드나들 수 있습니다. 단 회사를 드나들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사과에 특히 이제 회사 정문에 가면 뭐가 있어요? 경비원이 이 방문증을 주잖아. 방문증 발급받고 적법하게 들어갔어야지. 노조들이 회사를 점거해가지고 회사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길 왜 기어들어가? 이건 승낙 인정 안 됩니다. 역시 2번
건물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걸 점유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상황에서 뭐 피고인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침입했다면, 이건 내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죠. 전세 계약 끝나고 안 나가더라도 거기 들어가면 불법 침입이라고. 요거 주거 침입입니다. 추정적 승낙 인정 안 돼요. 그다음 4번 단지 주식회사 직원에 불과한 자가 그 회사가 온천 개발 사업을 위해서 확보한 부지를 매각했다면, 자, 회사가 온천 사업 개발을 위해서 확보한 부지는 다른 땅은 필요도 없어. 온천이 나오는 땅이어야 되고, 그거 없으면 그 회사는 존재 의미가 없거든. 그 땅을 왜 팔아먹어? 이건 승낙이 없었다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5번 생전 중에 일자로 소급해서 작성한 때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것도 사실 옛날에 문서 위조죄에서 A가 죽은 사망자 B 명의로 문서를 만드는 경우 옛날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1월 10일 날 죽었는데 A가 B 명의를 1월 5일자에 B 명의 문서를 만들어내면 문서 위조죄, 죽은 뒤에 날짜로 만들어내면 이거 뭐 문서 위조죄 불성립. 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랬었는데 이것도 판례가 바뀌어서 이거 문서 위조죄 안 된다고 했다가 뭐 이제 문서 위조죄 되는 거로 전원합의체 판례로 바뀌어서 간단해졌어. 이제는 사람 사망한 자의 명의라도 생전 중의 날짜건 뭐 사망 후의 날짜건 그 끝에다가 써놓으세요. 두 번째 줄 옆에 생전 중에 일자로 소급 옆에다가 뭐 이제는 생전 후의 날짜도 위조죄 성립. 이제는 생전 후의 날짜도 위조죄 성립되는 거로 바뀌었어요. 다음 정당행위인데, 정당행위는 우리 받고 조금 쉬었다가 저 앞에 부작위범과 공범 요걸 뭐 녹화를 안 했다고 해서 요거 한 20분 정도 요거 보고 갑시다. 10분 쉬었다 갑시다.